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너튜브에서 재밌는 광고 영상을 종종 소개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기발한 광고가 이제 화제예요. 상품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빙그레 요거트 제품 광고입니다. 네. 어땠길래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계속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KCM, 그리고 네. 배우 조동혁 씨를 섭외해서 광고를 찍었거든요. 네. 제목은 와 이게 컴포미 나네 껍데기가 별로야라는 영상이에요. 네.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MSG 워너비로 KCM 씨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분.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이분은 이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섬세한 토핑인데 껍데기가 별로야. 토핑은 5성급인데 껍데기가 별로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연예인이 열심히 토핑을 두들겨요. 그리고 네. 토핑은 진짜 고급스럽다면서 네, 동시에 패키지가 촌스럽다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 디스라고 하나요? 네. 껍데기를 디스한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770만 뷰를 넘었습니다. 오, 4월 말에 공개됐는데 네네. 그거 한 달, 한 보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보통 광고 보면 뛰어넘게 건너뛰기 하잖아요. 건너뛰기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댓글들 보면 광고 안 넘긴 거 처음이다. 제품의 모자란 점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토핑을 진짜라는 지시를 느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조동혁 씨랑 그다음에 KCM 씨가 옷을 또 못 입기로 유명한 배우랑 가수들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워스트 드레서. 네, 빨간 쫄티, 그다음에 이제 팔토시로 KCM 씨는 또 엄청나게 유명하고. 네. 그래서 몸은 정말 좋은데 워스트 드레서로도 유명한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은 좋은데 껍데기가 별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아 떨어가지고 방향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770만 뷰를 넘어섰다고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미리 좀 봤는데 이게 댓글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던 재미있었던 댓글 중에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사실 이 제품 딱 봤을 때 편의점이나 이렇게 마트에서 보잖아요. 근데 포장이 별로다. 그래서 나는 안 집고 그냥 타사 제품을 먹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마트를 하는 마트집 아들이 남긴 글이에요. 네. 진짜 이 포장지가 별로여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없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안 팔리고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계속 부모님 마트에 쌓이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다 자신이 먹는다. 아이고. 네,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또 이 댓글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 마라.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자사 제품의 하드웨어인데 포장이 별로라는 약점을 더 두드러지게 하면서 역설적으로 내용물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포장지는 신경을 못 썼네. 이런 자아 비판에 가까운 광고인데 이게 진솔함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신을 디스하는 것으로 인기를 끈 영상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로 굿즈에 굉장히 집중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넷플릭스를 이런 내용으로 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네.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OTT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인 넷플릭스 샵을 오픈했습니다. 넷플릭스 샵? 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굿즈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야스케와 예덴, 티셔츠와 피규어, 그리고 드라마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나오고 있는 프랑스 오리지널이죠. 루이팽의 야구 모자, 의류, 테이블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 받아볼 수는 없고요. 미국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온라인 이용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OTT의 대표 주자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모자, 티셔츠, 뭐 테이블 이런 걸 팔아요? 네네. 왜요? 뭐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 나온 부분은 조시 시몬 부사장이 이제 소비자 제품을 담당하는 분인데요. 네. 의류와 장난감, 몰입형 이벤트 및 게임까지 팬을 위한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들도 팬덤이 생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냥 컨텐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굿즈를 판매해서 또 계속 또 홍보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확장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의 한 방편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 1위 OTT 업체인 넷플릭스 뭔가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촉이 촉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좀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요새 일부 국가는 좀 더 어려워지는 벗고, 것도 있지만, 백신도 맞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국내 상황만 봐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1월부터 연속 하락했어요. 그 말은 이제 상승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뭐 코리안 클릭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약 900만 명 정도 되던 사용자들이 2월에 878만 명을 비롯해서 3월에 824만 명, 이제 4월에는 80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줄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마켓시어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는 398만 명이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어요. 원래 이제 예상이 62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넷플릭스지만, 네.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당연히 늦춰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굉장히 부상한 것도 사실이지만, 네. 또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뭐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워너미디어의 HBO 플러스의 콘텐츠들이 OTT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콘텐츠도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콘텐츠를 좀 메꿀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스포츠 이벤트도 많이 나오면서 팬덤에 있는데 추가 수익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타깃 같은 샵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같은 네. 브랜드를 이용한 굿즈들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가입자들이 줄고 어떻게 보면 유지는 되는데 더 매출을 증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TV 방송국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조차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권은 쓸 수는 없어요, 넷플릭스가. 근데 네. 그 넷플릭스가 만든 캐릭터라든가 타이틀 로고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굿즈 상품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계속 상승할 것 같았던 구독자, 이용자들 확장세가 예전만큼 못하다. 그러다 보니 기대 수익보다 적은 수익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런 묘안을 짜낸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 자, 국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웹소설 시장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경쟁이 웹툰으로 번지는 모양새라고요? 네, 그 카카오 네이버가 서로 자사의 태국 대만 1위 웹툰 플랫폼이라고 자료를 내면서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네. 그 지난 11일이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태국과 대만의 7일과 9일에 카카오 웹툰 앱을 출시했어요. 출시 직후에 앱마켓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3일에 네이버가 의례적으로 태국과 대만에서의 웹툰 1위는 네이버 웹툰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카카오가 발표하면서 기준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1위라고 언급했는데 그 1위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다운로드 인기 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이버 웹툰은 태국과 대만에 2014년에 진출했고 이 발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웹툰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네. 7년 만에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국내에서는 모두 사실 인기 있는 웹툰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1위가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서로 내가 1위다, 아니다, 나다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순위에 연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회사가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네. 그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 아실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코마가 네. 라인漫画를 따돌리고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자존심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카카오는 앱 인기 순위는 원래 특정 기간 내 다운로드를 말한다. 그래서 논란이 된 부분을 바로 짚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4일 만에 1거래액 3억 원, 이건 되게 큰 돈이거든요. 네. 를 전 세계 웹툰 앱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성과다. 그러니까 그 두 국가에서 3억 원 매출을 냈다. 하루에. 이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또 네이버가 뒤이어서 월간 순 이용자는 1,200만 명이고 전체 거래액을 따졌을 때도 네이버의 라임 웹툰이 태국과 대만에서 1위를 하고 있으며 2위도 네이버 웹툰이 투자한 태피툰이라는 앱이 카카오 앱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1위한 구간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1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웹소설에 이어서 웹툰 시장에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구도 이번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좀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김 이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경쟁력이다. 예. 근데 요즘 플랫폼들 사이에서는 콘텐츠가 또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국내 유수, 네. 콘텐츠가 있어야 지금은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넷플릭스도 결국엔 콘텐츠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샵이라고 열었다는 거는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뛰어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넷플릭스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우리도 좀 커머스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자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군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랫폼들 간의 콘텐츠 전쟁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품질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산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아직 하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